자, 이번엔 어제 정치권에서 있었던 그리고 국정감사 관련 내용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야당 비서하기 싫으면 정치하라. 그러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옷깃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발언을 소개하고 있군요.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출석해서 여러 가지 말을 남겼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당 비무장지대 방문 맹공. 그러자 임종석 초소 정보 노출 논란 사과. 그렇죠. 이 영상에 초소 정보가 노출됐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지금 여기 전하고 있고 여기 사진 보시면 어제 국감장에 나왔던 장하성 정책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각각 물을 마시는 장면. 사진 기자들이 좀 짓궂죠. 일부러 저런 물 마시는 장면. 물은 뭐 몇 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물을 마시게 되죠. 네, 이런 사진이 좀 싫었군요. 여기 또 옆에 기사,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첫눈 왔는데 탁현민 왜 안 내보내줘? 인공눈 뿌려드릴까요? 어제 야당 의원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내용이 좀 자세히 있군요.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임 실장이 과거 탁현민 행정관 거취와 관련해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첫눈도 왔는데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 인공눈이라도 뿌려야 하는 것 아닌지 그런 심정이다라고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임종석 실장이 설명을 좀 했어요. 보면 탁 행정관과 함께 겨울까지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말을 바꾼 게 아니다. 조금 더 있어 달라고 만류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국정감사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비무장지대에 가는데 위원회에서 갔잖아요. 예. 가셨을 때에 누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청와대 비서실장과 예. 강요들이 여길 갔습니다. 국정원장이 갔어요. 네. 그러면 이 엄청난 국가의 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분들이 움직일 때 누구의 승인이 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장관이든 차관이든 한 명이 가야지 정신 나간 장차관들입니다. 대통령의 외국에 나가 계신데 이 한 장소에 어떻게 갑니까? 의원님, 저희가 국내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저희가 서울에서 가니까 35분쯤 걸리던데 실장님, 연락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자리를 비웠다고 보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아니라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강요가 있고 장관이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지뢰 제거 작업 및 유해 발굴 작업 현장을 이렇게 점검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해보시죠. 많이 지적받은 게 선글라스인데요. 제가 좀 이 햇볕에 사실 눈을 잘 이렇게 뜨지를 못합니다. 많이 약한데 그 작년 국군의 날부터 사실 이제 그 선글라스를 국군의 날에도 끼고 또 UAE 갔을 때도 꼈었고 또 현충일의 행사 때도 이렇게 이동할 때 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오해를 받게 됐는데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눈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이 지구 온난화로 대한민국에 눈이 많이 없는 걸 노린 거 아닌가? 예? 탁현민 제가 붙들었고요. 또 제가 그걸 따로 약속을 드렸다기보다는 탁현민 행정관한테 조금 겨울까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말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계속 탁현민 행정관을 조금 더 고생해달라고 만류하는 입장이고. 네, 어제 모습 영상으로 봤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군요. 먼저 김상일 평론가께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요즘 보면 한국당이 임종석 실장을 콕 집어서 굉장히 공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당의 목적 아니면 뭐 노림수 뭘까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국민의 시선을 자꾸 자기들한테 좀 끌어와야 되니까 이슈를 발굴해서 그걸 가지고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겠죠. 예. 그런데 유독이 왜 임종석 실장이 이슈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이제 예. 소위 말하는 여권의 예. 차기 주자군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이제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제구를 계속 날리는 거고요. 그런데 예. 이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모든 게 무언가를 잘해보려는 노력이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있는 것인데, 예, 예. 제가 볼 때는 뭘 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약간의 좀 조금 더 사려 깊음과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제 임종석 실장이라는 비서실장이라는 예. 자리 그리고 이름 이런 게 이제 국민의 시선을 예.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받고 있는 예, 예. 자리이자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사려 깊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보를 좀 해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임종석 실장에 대한 한국당의 여러 가지 이런 비판, 굉장히 거친 비판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어떤 목적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목적 전에 예. 눈에 띄잖아요. 눈에 튀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튄다. 행동이 튀죠. 지금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 정도 그 튀는 분은 좀 잘 기억이 안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이면서 예. 판문점 선언 공동이행 추진위원장이라고 예, 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자격은 나는 그 예. 추진위 위원장 자격으로 갔다 그렇죠. 하지만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거기 왜 갔냐고 질문에는. 근데 이 밖에서 보면 그냥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것이 더 크니까 예. 거기에 또 주변에 뭐 장차관에부터 뭐 예. 실장까지 저기 수석들도 예. 대동이 아니라 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간 거다. 동행이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아마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도 다 같이 갔어요. 갔죠. 그러니까 이제 대동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예. 왜 그분들은 위원회 위원이라서지만 예.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맨 앞에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어. 선글라스까지 딱 껴놓으니까 그 시각적인 그 느낌이 훨씬 강했던 거죠. 그런 게. 선글라스까지 보고 맨 앞에서 나서니까 굉장히 강렬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 임종석 실장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이 예. 이전에 이제 대학 때 뭐 그 학생운동 예. 부사파 뭐 이런 예. 그 강하게 있는 예.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 군복을 입고 그런다는 것도 우선은 좀 저는 감정적으로도 우선은 거부감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당 분들에게는 하여튼 저런 모습 자체가 본질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거부감, 반감이 거부감이 좀- 강하게 있다. 감정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 제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 당시 17일이 지난달 17일이 예. 문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 중이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순방 그럼 기간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서는 감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 첫 번째는 대통령이 공석인 저기 그 해외에 나가 계신데 왜 비서실장이 저기 가 있냐. 예. 그 임종석 실장은 지금 그거 왕복거리 1시간도 안 됩니다지만 그거는 비상사태라는 거는 그런 얘기로 저는 발뺌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저 자리에서 그거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불찰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우갑 위원님. 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탁현민 행정관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설득하는 과정이 있다. 더 좀 일을 해달라고. 자, 임종석 실장이나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을 그토록 청와대에 잡고 싶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왜 경질을 요구했는지 내용은 지금 사라져버렸잖아요. 예. 이제 여성 너무 첫눈만 지금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첫눈 얘기인데 사실은 처치라는 말을 뺐으면은 예. 관계 없는 것 아니야. 또 이게 이제 말의 어떤 예. 언어를 갖고 지금 논란을 하는데 예. 첫눈이라는 건 사실은 당시 임 비서실장 얘기할 때도 겨울이라는 예. 얘기했죠.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 뭐 한 나왔습니다. 연말 정도라는 의미겠죠. 그게. 그러겠죠. 근데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국회 운영이라는 게 예. 그 사실은 청와대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러니까 임 비서실장이 뭐 대통령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상징적으로 비서실장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거고. 예. 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임 실장이 아주 젊죠. 그러니까 정치 예. 행위, 향후 뭐 대권을 포함해서 여러 예, 가지 정치 행위를 염두에 두고 야당이 이제 집중적인 어떤 공세가 있는 것인데 제가 보는데 탁 행정관 입장에서 보면은 예. 아마 청와대 과거 행정관 중에서 이렇게 관심과 초점이 그렇습니다. 모여지는 경우 청와대의 일개 행정관이 이렇게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수석도 경우는 아니고 처음 비서관도 봤습니다.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지금의 논란 국면이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저는 뭐 썩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측면들이
정치적인 존재감을 더 야당이 예. 부각시켜 준 건 아니냐 예, 예. 그런 해석을 한편에서는 하는데 예. 근데 사실은 비서라는 존재는 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신중하고 그러니까 물 밑에서 보이지 않게 굉장히 예. 절제된 행동을 하는 게 맞죠. 아. 그런 측면에서 뭐 탁행정관도 그렇고 임 비서실장도 그렇고 예.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고 제가 보건대 절제란 탁- 측면에서는 예, 좀 탁- 아쉬움이 있으시다는 그 얘기네요. 탁행정관의 지난번에 그 사의 표명은 예. 또 한편에 들리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 지방선거 이후에 예. 그 비서관급 이상을 뭐 재신임을 묻기로 했다라는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는 거에 따르는 예. 움직임이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사정에 대해서는 또 여러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연말이든 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어떤 새로운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정우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 임종석 예. 비서실장 때리기는 제가 예. 볼 때 이제 다목적 카드라고 다목적. 보거든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예. 임종석 실장 때리기는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왜냐면은 비서실장이니까 바로 대통령과 좀 연결이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종석 실장 하면은 그냥 비서실장이 아니고 실세 비서실장이거든요. 예. 지금 386 그러니까 현재 이제 586인데 586의 중심 인물이고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강해서 예. 이번에 또 뭐 인사 개편이 있어도 지금 임종석 실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굉장히 신임이 강하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을 때림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은 보수 진영을 결집시킬 수가 있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질이 멸렬하고 예. 지지율이 10%대의 정체성을 묶여 보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지지율이.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강하게 때림으로 인해서 예.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여권을 좀 결집시키려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예. 번째로는 실제로 임종석 실장을 때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여권의 지금 차기 예. 대선 주자 중에 한 명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차기 대선 주자를 어느 정도 예. 좀 상처를 입히자 이런 계산이 미리미리 담겨 있는 견제를 것 좀 같고. 하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예. 오히려 임종석 실장의 덩치를 키워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것이 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예. 어떤 효과를 내놓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 여권 내에 분열을 겨냥한 그런 때리기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임종석 실장을 때림으로 인해서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예. 갈등을 유발하려는 이제 그런 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 이행 위원장이니까 위원장 자격으로 지뢰 발굴 현장 그리고 또 유해 발굴 현장 한번 예. 살펴보는 건 당연한 거고 예, 또 예. 본인 말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예, 또 예. 대통령께서도 허락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만 거기에 이제 국방부 장관과 차관이 함께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권을 야권이 때리면은 예. 이게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본인도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당이 굉장한 깊은 고민과 전략 속에서 지금 임종석 때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거네요. 자, 어제 임종석 실장이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또 한 대목이 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매일경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임종석, 민주노총 더 이상 사회적 약자 아니다. 운영위 국가 어제 한 말입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결단을 해야 전교조 등 거론하며 작심 발언을 했다. 김상일 평론가. 예. 이 부분은 글쎄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부 그리고 노조, 민노총이나 뭐 한노총과는 꽤 가깝다라고 지금 인식이 돼 있는데 굉장히 전향적인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내외 어려움을 예. 타개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여야정 뭐 협의체 뭐 얼마 전에 합의문도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경제 사회 노동위원회 예. 이런 그 사회적 합의 기구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뭐 최저임금 문제 등등을 예, 논의하는 그렇습니다. 곳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 그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민노총이
그 참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 내지는 좀 약간 참여해달라는 좀 약간 압박성 발언도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지금 민노총이 지금 노조 가입률이 우리나라가 한 10%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 정도의 어떤 그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런 데 참여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